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휴베이스 유캠퍼스 두 번째 약국 라벨의 효과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어요. 약국 라벨을 했을 때에 약국에서 경영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고 고객 신뢰를 얻는 데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휴베이스 유캠퍼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럼 오늘 약국 라벨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복습. 약국 라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로 제품의 핵심 가치, 제품의 효과, 제품의 특장점, 이 제품의 가격, 이 라벨에 적혀 있어야 하고 요 내용을 고객이 봤을 때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적혀 있는 것이 좋은 라벨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특장점에 대해서 사실 적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도 없이 A4용지 한 장도 적을 수 있을 텐데 그 내용 중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골라서 적어두시는 것이 좋은 라벨이고, 약국 경영의 효과를 보려면 제품을 사입한 이유, 이 제품이 우리 약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라벨에 담긴 것이 좋은 라벨이고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라벨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1강 강의를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약국 라벨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는 데에 먼저 들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제품마다 핵심 가치를 고객이 이해하기 좋게 작성된 라벨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는 라벨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약국 라벨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라벨 작업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어요. 저희 약국에서는 거즈 한 장에서부터 통약, 유산균이나 큰 통영양제까지 모든 제품에 라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점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크게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이 짤만큼 직관적으로 한눈에 라벨의 효과를 보여줄 만한 이미지가 없더라고요. 라벨은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를 소개해서 제품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저번 시간에 약국에 라벨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약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소비자, 구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에 대한 이해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제품이 성분도 좋고 가격도 너무 좋게 나왔는데 소비자 눈에는 이거 처음 보는 회사인데 어디 회사 거야? 라고 경계를 할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이 왜 좋고 약사가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문자로 라벨에 적혀 있으면 고객은 그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 이거 필요하네. 요게 옆에 것보다 이게 더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가치를 명확하게 고객에게 전달해서 고객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약국의 라벨 효과의 두 번째, 라벨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객의 동선에 제품이 진열되어 있을 때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고객 상담이 예전 약국처럼 투약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진열장 옆에서 사진처럼 약사와 고객이 나란히 서서 라벨을 기반으로 상담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때 약사의 언어가 담긴 라벨을 약사가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줄 때 약사의 말에 더 힘이 들어가서 설득을 하기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사가 말로만 설명을 할 때보다 한 3배 정도 설득을 하기가 수월해진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약사와 고객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제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경험을 한 고객은 약사와의 상담 과정을 통해 약사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시간이 훨씬 빨라집니다. 약국 마케팅 시간에서도 얘기를 드렸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내용이 약국 마케팅과 모든 진열과 약국의 최종 목적은 고객 신뢰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고객 신뢰를 얻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약국 라벨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국 라벨 세 번째 효과,
일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약국에 제품이 들어오고 나서 판매가 될 때까지의 생애를 제가 단계별로 나누어 적어보았어요. 처음에 약국장님들이 제품을 사입을 결정합니다. 같은 성분이어도 여러 가지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 약국마다 거래하는 회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입을 할지를 약국장님들이 셀렉해서 선택을 해서 사입을 하시게 되는데 제품을 사입을 하시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존 제품들과 성분이 더 보강이 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제품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기존 제품과 요거를 묶어서 세트로 하면 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사입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 TV에서 유명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영업사원들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지명 구매를 할 분이 생길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미리 구색을 갖춰 놓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영매품으로 판매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제품 사입을 결정을 하실 거고 그 이후에 제품을 진열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라벨 작업도 이루어지게 되고 이 제품이 필요한 고객이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약사님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을 설득합니다. 판매하면 끝이 아니고 판매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IT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이 제품을 고객에게 드린 이유, 예를 들어서 유산균 하나를 드렸어도 면역력 때문에 드렸을 수도 있고 이분이 변비가 있어서 드렸을 수 있고 이분이 설사가 있어서 드릴 수 있고 과민성장이 있으셔서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한 내가 이 제품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오셨을 때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내가 이 사람이 이 사람 저는 하루에 3-4번 자주 본다고 해서 이걸 드렸었지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고객에게 이 제품을 왜 드렸는지 어떻게 드시라고 드렸는지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드렸는지를 기록을 해놓으면 다음에 팔로우업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까지 해야지 저희 약국에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까지의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제품의 포지셔닝 얘기, 아까 요 얘기가 라벨에 담겨 있다면은 약국장님들이 항상 자리를 지킬 수는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에는 근무약사님이 약국을 봐주시고 저는 다른 이런 촬영도 하고 휴무를 하고 있는데 365 약국인 경우에는 특히나 근무약사님을 채용을 하시는 것을 피하실 수는 없으실 거고 그러한 약국에 저같이 일반 약 위주의 약국인 경우에는 근무약사님이 계신 날에 약국장님 계신 날과 매출 차이가 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이유를 크게 2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 약은 신용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은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고객이 나를 대신해서 좋은 결정을 해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약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약국에 일부러 왔는데 딴 사람이 있으면 다른 약사님 어디 있어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나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 그리고 2번째로 약국에 제품을 사입을 할 때에 약국장님이 이 제품을 사입을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그 약국장님이 이 제품 사입을 결정한 근거를 근무약사님이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즉 약국마다 있는 품목도 다 다르고 비슷한 성분이 조금 다르게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사입을 결정한 약국장님만큼 이 약국에서 이 제품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지 어떠한 이유로 주문을 했는지 영매품인지 지명구매품으로 구입을 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각 제품의 이러한 특성, 이 제품이 약국에서 가지는 의미가 라벨에 담겨 있다면은 이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벨에 이 제품이 가지는 의미가 적혀 있다면 근무약사님도 이 제품에 대한 의미를 바로 캐치를 해서 고객들에게 상담을 할 때 제공되는 제품의 핵심 가치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국장님이 자리를 비워도 그렇게 매출 차이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벤포벨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벤포벨 B와 벤포벨 S 다 사입한 약국의 경우 약국장님은 제품을 사입할 때 이런 제품의 차이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라고 해서 사입을 결정을 하셨을 텐데 근무약사님은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라벨을 해주는 거예요.
거예요. 벤포벨 B는 포장에도 알약 작다고 적혀 있고 홈페이지에서 온 가족 비타민이다 라고 홍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벤포벨 S는 어른들의 비타민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죠. 이게 UDC의 함량도 높고 19세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벤포벨 B는 이렇게 적어놓고 벤포벨 S는 직장인들 좀 극심 피로하고 종종 회식한다 이제 그럴 때 드시면 좋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근무약사님도 비타민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드시게요? 라고 여쭤보고 남편하고 둘이 먹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벤포벨 S가 좋고 그렇게 안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라벨에 UDCA 벤포티아민 이런 식으로 성분을 나열하는 것보다 제품의 특장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차이가 무엇인지를 사실 옆에 약사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고객이 봐도 이 차이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효과가 좋은 라벨입니다. 라벨의 효과 네 번째 보증 효과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 보증 효과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약품이나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할 때 소비자들이 이거 처음 보는 거네? 이상한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으로 경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한 경계를 좀 허물기 위해서 연예인이나 이렇게 기업, 이 제품을 보증한다라는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모트 효소가 꽤 유행이었죠. 카모트 효소를 검색하면은 제품보다 이효리 씨가 더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효리 효소네? 라고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경계심이 덜하고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것을 약국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사 추천이다. 이제 대표 약사 픽이다. 실제로 제가 먹는 오메가3라서 약사가 먹는 데일리 오메가3다. 이런 식으로 라벨의 보증 효과를 활용하여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약국 라벨은 고객의 제품에 대한 인지된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약국에 여러 감기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이렇게 제품만 딱 진열되어 있으면은 이게 좋은 건가? 나는 좀 센 걸로 먹고 싶은데 그런 판단을 제품만 보고는 할 수가 없어요. 화이트뱀, 모드콜, 시콜드 여러 가지 회사 거가 진열이 되어 있는데 얘랑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라는 것을 고객 입장에서는 한눈에 보고 알 수는 없죠. 거기 쓰여있는 문구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진열을 할 때 이렇게 화이트뱀은 함량이 꽤 높은 편이니까 함량 높아 잘 들어요. 약사의 멘트가 이렇게 함께 적혀 있으면 심한 감기 때문에 잘 듣는 약을 찾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저희 약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약이 무슨 약이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이렇게 복약 안내 스티커도 붙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제품의 가치를 약사의 설명으로 복약 지도로 듣고 진열장에 있는 라벨로 보고 복약 스티커까지 붙여서 집에 가져가시게 되면은 고객에게 제품의 효과와 제품의 핵심 가치를 더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고객의 만족감을 올리는 데 중요합니다.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라벨과 복약 스티커로 제품의 핵심 가치와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 더 인지가 되면은 인지된 가치가 더 강해지니 더 가치 있는 제품을 구입했다. 그 약국에 대한 만족감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고객을 다시 약국에 재방문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은 고객을 다시 약국에 재방문하도록 유도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약국 라벨이 이러한 고객 충성도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약국 라벨을 바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휴베이스 유캠퍼스 약국 라벨 2강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